으이. 아,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러블리 하은성맘 이지연입니다. 첫째가 하은이고요. 둘째가 이은성. 그 이름만 쓰려다가 제 이름 빠지면 또 섭섭하니까 이지연까지 넣었습니다. 삼각대도 없이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날이 많이 추운데요. 지금 밖은 영하 7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가 둘이 있는 집은 이렇게 반팔 입고 있어도 춥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출산하고 나서 살이 많이 쪘는데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추위를 덜 타게 되었답니다. 신랑은 계속 춥다 해서 보일러를 높이고 저는 낮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이시죠? 피부 상태. 저는 몇 년 전에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참 심할 때는 얼굴이 보지도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얼굴이 따갑고 또 진물 나고 진물이 또 굳어서 각질도 많이 생기고 제가 제 얼굴을 건드리기 싫을 만큼 우들두들해져서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제일 심할 때보다는 지금은 좀 좋아진 편이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제 이런 피부의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이에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저와 같이 이제 피부가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근데 지금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내지만 알코올을 많이 드셔서 그렇게 알코올로 인한 붉은 피부가 되는 분들 있죠. 그렇게 경우였고, 그리고 저희 셋째 이모도 제 얼굴 보더니 본인도 40대 딱 40세 때 이렇게 됐었다고, 똑같다고 증상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모는 그때 너무 심해가지고 뭐 피부과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우선은 밀가루를 끊었대요. 그리고 끊고 나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피부가 이제 얼굴 쪽이 유독 예민했고요. 그리고 홍조도 있었고, 한 22살 때부터는 이런 알러지 같은 게 이제 시작되었는데, 제 막내 동생이 지금 26살인데,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친구도 지금 피부가 한 23살 때부터 이렇게 좀 홍조가 시작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유전적인 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둘째는 식습관이에요. 제가 세상물정 잘 모르던 대학 시절 때 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숙사 밥이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냥 좋아하는 빵이나 우유, 과자로 끼니를 많이 때웠고, 특히 그 시절에 이제 식사 한 끼로 그 몽땡, 동땡 있죠. 그거 하고 다이땡, 티땡 이런 거. 하고 우유하고 그렇게 같이 많이 먹었어요. 어쩔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굶을 때도 있었고 뭐 그렇게 3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땀이 나면은 얼굴이 막 따갑고 화끈거리고 빨갛게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를 엄청 다녔어요. 한 몇 년 동안 피부과를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약을 타왔는데 보통은 피부과 약이 뭐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이제 타서 먹었죠. 근데 그렇게 먹던 어느 날에 이제 또 약을 타와서 스테로이드제를 한 3일 복용을 했는데 목욕탕에를 갔는데 피부가 때가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피부가 약을 먹었으니까 피부 전체적인 상태는 좋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피부에 무슨 막 같은 게 덮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고 물에 계속 불려도 제가 그래서 탕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때가 안 밀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는 약간 공포스러웠었어요,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 거죠.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피부과에를 절대로 안 갔어요. 음,
이야기가 뭐 딴 데로 샜는데요. 어쨌든 그 제 피부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어, 제가 그래서 당시에는 얼굴에 이제 염증을 좀 줄여보려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였어요. 뭐 좋아하는 우유도 끊고 밀가루 끊고 고기도 안 먹고 완전 야채 위주로 식단 바꿔서 먹고 이렇게만 먹으니까 확실히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올해는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유, 밀가루, 고기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먹는 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식습관이 되돌아갔고 이제 그전보다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피부는 좀 조금씩 원상복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염증성 피부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식습관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고 뭐 결혼하고 아기 놓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렇게까지 심해진 거는 또 계기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환경인데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죠. 식습관도 환경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피부가 된 시기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만, 여기가 염색 공단이 굉장히 공단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사를 와서, 이제 밤에 또는 뭐 비 오는 날 밤에 공단에서 뿌리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던데, 몇 번이나 저는 구청에도 신고를 하고 이랬는데, 한 번씩 이제 그런, 심할 때, 그, 이제 뭐지, 구청이나 이런 데서 좀 단속을 심하게 한다 싶으면은 안 나다가도 또 다시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환경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이사 온 뒤로 그해 여름에부터 피부가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간 건강인데요. 또 이렇게 뒤집어질 때쯤 해서 여름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엄청 더웠거든요. 첫째랑 이제 그때는 첫째밖에 없었는데 베란다에 물 받아놓고 물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런 재밌게 잘 지냈는데 그 여름에 이제 완전 더위를 먹은 거예요. 가을쯤에 몸이 이유 없이 계속 힘들더라고요. 피곤하고 계속 피곤해서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래서 이제 제가 전공이 임상병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내 몸에. 그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ALT, AST라는 수치가 간 기능 수치가 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 기능 수치가 평생 가도 안 올라가거든요. 저는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를 당연히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강기누 수치가 높아서 정말 충격 먹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 이제 강기누 수치가 높으니까 각종 검사를 다 해봤어요. B형 간염 검사도 하고 A형 간염 검사도 하고 C형 간염 검사도 하고. 엄마. 그래서 원인을 다 했는데 모두 다 뭐 음성이 나오고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하셨고 나중에는 묻더라고요. 최근에 살이 많이 찌셨느냐? 그래서 제가 네. 그 첫째 임신하고 임신 중독증이었어요. 말에는 30kg까지 찌고 고혈압 때문에 이제 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출산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모유 수유가 좀 활발하고 했으면은 살이 조금 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 4개월 때 대상포진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그나마도 이제 수유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진 거예요. 그 30kg 된 살이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 둘째 때도 뭐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시라 살을 빼시라 이렇게 유지되니 간이 못 견디는 거죠. 저희 친정 엄마 식구들이 간이 다 안 좋으세요. 이게 유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간은 좋아지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지방간은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또 좋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간 기능 수치가 또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또 둘째 임신했을 때는 과일 많이 먹다가 임신성 당뇨가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근데 간이랑 피부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피부과를 완전히 끊고 나서는 한의학 쪽으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체질을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의학 쪽에는 간이 안 좋거나 이제 장기가 안 좋을 때 피부로 표현이 된다. 똑같아. 피부로 표현이 되는데 그 간에 열이 차이면 그것이 피부로 표현이 되고 위로 올라가서 얼굴에 이제 열이 채이는데 그러면서 피부 그 열이 채이는 게 이제 홍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홍조가 지속되면은 피부에 장벽이 무너지고 그 열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장벽이 무너지면 이제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뭐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 피부가 나빠진 원인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최고의 지금 제일 관심사는 이제 제 피부.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요. 한번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 안 좋을 때는 피부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사진이 있는데 찾아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나아진 거는 제가 화장품을 또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니까 조금은 나아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병원 갈 겁니다. 간 치료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막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병원에 못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약 좀 타오고 열심히 먹고 그리고 오늘부터 안 그래도 어제 밤에 신랑한테 얘기했는데 밀가루 좀 끊어보려고요. 아주 어렵겠지만 밀가루라도 좀 끊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답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애기들이 좀 방해를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